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툰 유교학 제5장의 8강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치환 반응에 대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치환 반응. 이번 시간부터는 또 다른 반응인 제거 반응. 영어로 엘리미네이션 반응이라고 부르죠. 제거 반응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우선 이번 시간에는 제거 반응의 개요, 그 다음에 이제 E2 반응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E2 반응, E1 반응, SN2 반응, SN1 반응? 그것과 성격이 유사한가? 그쵸. 유사해요. 물론 이제 반응 형태는 치환 반응과 제거 반응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생성물과 반응물의 형태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의미들이 몇 가지들이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숫자 2가 의미하는 거, 숫자 1이 의미하는 거, 이거는 SN2 반응에서 숫자 2가 의미하는 거, 그다음에 SN1 반응에서 숫자 1이 의미했던 거, 그것과 개념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고, E2 반응과 E5 반응도 비교해보면 E2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해요. SN2 반응과 SN1 반응도 비교해보면 SN2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여기도 E2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 자, 제거 반응. 인접한 탄소 원자의 시그마 결합을 하고 있던 두 개의 원자단이 제거되며 새로운 파이 결합을 생성하는 반응. 자, 두 개의 원자단이 제거가 되는데 보통 여기 한쪽 편 탄소 원자에는 수소가 제거가 되고요. 나머지 탄소 원자에는 이탈기가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이탈기가 할로젠에 쓰이는 거죠. 이거는 제가 치환 반응과 제거 반응의 성격, 즉 치환 반응과 제거 반응이 일어나는 거는 보통 할로젠 알킬이라고 하는 화합물에서 관찰되는 반응이었잖아요. 그래서 할로젠 알킬이라고 하는 게 어떤 화합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궁극적으로는 할로젠의 원자의 성격이었죠. 그때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구조 이제 그려가면서. 자, 여기 수소 원자가 제거가 되면서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고 이탈기가 떨어지는 거죠. 이중결합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여기는 생성물이 알켄이 됩니다. 알켄. 탄소탄소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알켄이 되고요. 자, 요게 이제 염기가 되는 거죠. 염기. 보통 우리가 SN2 반응에서는 친액체와 친전자체 이런 명칭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서는 친액체, 친전자체라고 하는 명칭을 쓰기가 좀 어렵죠. 왜? 이 비공유전자쌍을 가지고 공격하는 물질이 수소를 공격하거든. 그래서 수소를 공격하기 때문에 보통 염기라고 부르게 돼요. 얘가 염기. 얘가 염기가 되면은 얘는 이제 산을 제공해 주는 거니까 보통 이제 산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산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고요. 요거는 그냥 반응 기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반응 기질, 염기 그렇게 좀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저 물질들을 부르는 명칭이 치환반응과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도 이탈기로서 저 할로젠이 떨어져 나갑니다. 자, 그런 특징이고 자, 메커니즘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E1, E2, E1, 12. E1과 E2는 모든 기본서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E1, 12는 몇몇 기본서에서만 조금 다루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지 않은 교재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E1, E2, E1, 12는 어쨌든 제거 반응이니까 앞쪽의 경우처럼 인접한 탄소 원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러면서 이중결합을 다 만들지. 세성물의 구조는 다 똑같거든요. 이렇게 이중결합 포함하고 있는 거. 자, 그런데 여기도 순서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순서적인 차이. 자, E2 반응은 SN2 반응의 경우와 유사하게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참여해요. 그게 SN2 반응에서는 친액체였잖아. 그쵸? 비공유 전하성을 가지고 반응에 참여하는 성격이. 근데 여기서는 비공유 전하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뭐를 공격하지? 수소를 공격하죠. 그러니까 염기로 우리가 보통 부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E2는 강염기가 쓰이는 거예요. 강염기. 강염기가 쓰이기 때문에 그게 이쪽 편 수소 원자를 공격하면서 이중결합을 만들고 이탈기가 떨어지는 게 한 번에 일어나요. SN2 반응에서도 강한 친액체가 친전자성 원자를 공격하면서 결합을 형성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탄소 원자에 결합되는 이탈기를 떨어뜨리는, 그래서 결합이 형성되고 끊어지는 과정이 거의 동시에 진행되는 협동 반응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염기가 여기 수소를 공격하면서 일련의 과정으로 결합 끊어지면서 이중결합이 형성이 되고 여기결합 끊어지는. 그래서 여기는 중간체 없이 한 단계 과정으로 진행이 돼서 탄소탄소 이중결합이라고 하는 생성물을 만들어 냅니다. 이게 E2 반응의 성격인 거고, E1 반응은 SN1 반응과 유사해요. 자, 여기는 약염기가 써요. 약염기. 그러면 약염기란 얘기는
산성 수소원자를 공격하기에 성격이 약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 산성 수소원자의 성격을 키워줘야 돼. 키워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도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이탈기가 먼저 떨어져요. 이탈기가 먼저 떨어져. SN1 반응에서도 이탈기가 먼저 떨어지면서 탄소 양윤이 만들어졌죠. 탄소 양윤이 만들어져. 근데 이 경우는 치원 반응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여기 비공유자산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여기 탄소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기 수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수소는 이 상태에서의 이쪽의 수소 원자의 전자 밀도보다 여기가 양윤이 됐어. 그럼 여기에 탄소 원자의 전자 밀도가 확연히 낮아져 있잖아. 그러면 이쪽 탄소 원자 쪽으로부터 전자가 많이 땡겨가진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여기 수소까지 전자가 훨씬 더 부족한 성격이 돼요. 바꿔 말하면 훨씬 더 강산의 성격으로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염기를 써도 이쪽에 수소 원자의 산성도가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E2와 SN2, E1과 SN1이 어떠한 내용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개념적으로 조금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온 반응은 탄소 양이온 중간체를 거쳐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중간에 만들어지는 건 똑같이. 자, 근데 이온 반응은 SN1 반응과 굉장히 경쟁적으로 일어나요. 거의 대부분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졌을 때 이 탄소 양이온에 대한 성격, 반응 성격도 굉장히 크고 이쪽에 수소 원자에 대한 성격도 굉장히 큰 편이기 때문에 취한 반응과 제거 반응이 거의 대부분 혼합물 형태를 만들어내게끔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E1과 SN1은 조금 이제 선택성이 떨어지는 반응 특징을 가지고 있고, E1 12는 원이에요, 원. 그러니까 속도 결정 단계에서 하나의 물질만 참여하지, 역시 반응 기질만 참여하는데, 여기 뒤에 붙어 있는 게 CB라고 되어 있잖아요. CB가 conjugated base의 줄임말이에요. conjugated base. conjugated base? 짝염기거든요, 짝염기. 한국말로 번역하면 짝염기. 짝염기라고 하는 중간체, 짝염기라고 하는 중간체를 거쳐서 진행이 돼. 짝염기다. 그럼 얘가 염기로 변화가 됐다는 얘기는 저 물질이 산으로 쓰였다는 얘기겠지? 전형적인 산으로. 그렇죠? 뭐 여기 수소 원자를 제공한 거야. 수소 원자가 먼저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E1 반응은 이탈기가 먼저 떨어지죠. E1 12 반응은 수소 원자가 먼저 떨어져. 수소 원자가 먼저 떨어져. 그러면서 탄소 음이온 중간체가 만들어져요. 여기는 탄소 음이온. E1 반응은 탄소 양이온 중간체, E1 12 반응은 탄소 음이온 중간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 전자가 밀어내면서 이탈기가 떨어지는. 그래서 순서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역시. 그래서 요 계략적으로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그 점은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E2 반응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E2 반응. 자,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하이드록사이드라고 하는, 여기서는 강염기로 쓰이는 거예요. 강염기. 이쪽에, 자, 보통 이제 이탈기로 쓰이는 여기 할로젠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 여기를 우리가 알파탄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파탄소. 알파탄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탄소. 여기를 베타탄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여기 염기가 베타수소. 베타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를 우리가 베타수소라고 얘기를 해요. 베타수소. 베타수소로 공격하고 이쪽 탄소 원자와 브로마이드 사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탄소 원자에서 브로마이드가 떨어져 나가고, 요게 1년의 과정으로 진행이 되죠. 전이상태 과정에서. 그래서 각각의 탄소 원자들이 순간적으로 다 펜타발란트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펜타발란트 형태가 되고, 수소 원자 제거가 되고요. 제거가 되는데 이제 OH가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물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는 Br이 이탈기를 가지고 떨어지니까, 전자쌍을 가지고 떨어지니까 Br 마이너스가 떨어지고 생성물은 알켄이 되는 거죠. 요게 E2 반응입니다. 강한 염기가 베타 수소로 공격하면서 이중결합을 형성하고 이탈기로 알파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할로젠을 떨어뜨려주고, 그 흐름으로 진행되는 게 E2 반응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크게 없어요. 어려운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바이몰리큘라, 이분자성 제거 반응이에요. 속도를 결정하는데 두 개의 화학종이 모두 다 관여가 된다는 얘기죠. 자, 결합의 형성과 절단이 동시에 일어나는 협동 반응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1단계 반응입니다. 중간체 없잖아요. 자, 흡열 반응으로 진행이 되죠. 왜? 생성물이 뭐니까? 생성물이 알켄이잖아. 알켄은 기본적으로 알케인보다 에너지가 높아요. 왜? 탄소-탄소 이중결합. p-오비탈이 상호작용해서 만들어낸 탄소-탄소 이중결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알켄이 알케인에 비해서는 에너지가 높습니다.
에너지가 더 높은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당연히 흡열 반응이 되겠죠. 속도 결정 단계에는 이제 반응 기질인 substrate와 염기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관여가 된다. 그래서 반응 기질과 염기의 농도 모두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각각에 대해서 1차이기 때문에 이 제거 반응, E2 제거 반응은 총괄 2차 반응이고 그렇기 때문에 E2 반응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중간체가 없어요. 전이 상태를 거쳐서 한 번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에너지 그래프들 그것도 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자, E2 반응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저 선택성이라고 하는 거. 선택성. 위치 선택성. 자, 할로젠 알킬의 제거 반응은 치연 반응에 비해서 좀 더 복잡하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메커니즘적으로 복잡하다기보다는 고려해야 될 점이 많아지는 거고, 선택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왜냐면 SN2 반응은 딱 친전자성 탄소 원자가 딱 정해져 있잖아. 할로젠이 결합되어 있는 탄소 원자로 딱 한 군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액제는 무조건 그 탄소만 공격하면 됐어.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성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 탄소만 공격하면 됐어. 그 탄소를 공격하지 못하는 경우에 제거 반응이라고 하는 다른 반응이 일어났던 거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공격해야 되는 대상은 딱 하나로 정해져 있었던 거야. 하나로 정해져 있었던 거야. 근데 이 경우는 수소 원자를 제거하면 되잖아요. 어쨌든 할로젠이 결합되어 있는 탄소 원자는 알파 탄소야. 거기에 인접해 있는 탄소들은 다 베타 탄소들이 되거든요. 근데 베타 탄소가 딱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베타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 원자들이 제거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모두 다 고려해 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반응 시 제거 가능한 수소 원자, 베타 수소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베타 수소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는 생성물이 대부분 혼합물 형태로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거 반응을 조금 더 복잡하게 느끼시는 거죠, 학생분들이. 자, 이런 거야. 여기 탄소 원자에 결합된 할로젠은 어쨌든 떨어질 거야.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얘는. 그러니까 얘가 알파 탄소가 되는 거죠. 자, 얘가 알파 탄소가 됐을 때 인자파 탄소는 다 뭐가 되는 거야? 베타 탄소가 되는 거야. 여기가 베타가 되고 여기도 베타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베타 A라고 놓고 여기를 베타 B라고 놓으면은 베타 A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 원자가 제거될 수도 있죠. 이렇게. 그게 A 루트야. 루트 A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 그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어. 여기 베타 B 탄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베타 수소, 베타 B 수소죠. 저 베타 B 수소를 제거할 수도 있어. 그러면 B 루트로 진행이 돼서 만들어질 수 있죠. 자, A로 진행이 돼서 만들어진 게 이 화합물. 말단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형태의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겠고, 이렇게 베타 B 수소를 공격하게 되면은 탄소 이중결합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형태가 되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중결합에 대한 내용을 배우지 않았지만 탄소 이중결합 같은 경우는 그 기하 구조에 따라서 시스와 트랜스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게 혼합물 형태로 얻어지게 되고, 이 경우는 이제 루트 A, 베타 A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베타 수소, 요거를 제거했을 때는 20%의 비율, 그 다음에 저 베타 B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를 제거했을 때는 80%의 비율로 만들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혼합물로 얻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염기가 굉장히 똑똑해서 여기에 대한 선택성과 여기에 대한 선택성을 딱, 나는 저 노란색 수소만 공격할 거야. 아니, 나는 저 청록색 수소만 공격할 거야. 그거를 100%로 지정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못해요. 물론 이제 안정도에 따라서 어떤 거를 더 많은 비율로 공격하게 될지 그거는 정해지지만 딱 어느 하나만 100% 공격하겠다? 이렇게 진행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혼합물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 경우도 보시면, 자, 역시나 여기 탄소가 여기 클로라이드가 결합됐으니까 여기가 알파 탄소가 되죠. 여기가 베타 탄소, 베타 1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다. 여기는 베타 2가 되죠. 그럼 베타 1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 원자가 제거됐을 때의 루트가 루트 B. 걔가 79%의 비율로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 베타 2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 원자를 제거했을 때 얻어지는 루트 A죠. 그게 21%의 비율로 얻어진대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서로 다른 비율로 얻어진다. 자, 그러면 뭐가 더 많은 비율로 얻어질지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자, 그것도 규칙이 있죠. 규칙이 있어요. 자, 보세요. 앞쪽의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알켄 같은 경우는
생성물이 알케닌이니까 지금 여기 탄소 결합에 저 여기 탄소 원자에도 치환기나 수소 원자가 2개 결합되어 있죠. 여기도 2개 결합되어 있거든. 원자로 2개가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탄소 원자, 그러니까 각각의 양쪽 알켄을 이루고 있는 탄소 원자 중에 수소 원자가 아닌 다른 알킬 치환자가 몇 개가 붙어 있는지를 일단 보시면 되거든. 자, 여기는 수소니까 알킬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하나만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골격 패턴을 가지고 있는 알켄을 우리가 1치환 알켄이라고 얘기해요. 1치환 알켄. 1치환 알켄. 그럼 얘는 몇 치환 알켄일까요? 여기 탄소 원자에 메틸이라고 하는 알킬기 하나, 여기 탄소 원자에도 메틸기라고 하는 알킬기 하나. 그리고 각각 수소잖아요. 그러면 얘는 알킬기 형태로 2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알켄이라고 얘기해요. 2치환 알켄이지, 죄송해요. 2치환 알켄. 얘가 1치환 알켄, 얘가 2치환 알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2치환 알켄이 더 많은 비율로 얻어졌네? 그쵸? 이해해 볼까요? 여기 수소 2개니까 2치환 알켄이에요. 맞죠? 여기에 뭐 여러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건 이건 의미가 없고, 그냥 여기 탄소 원자에 몇 개의 다른 치환기가 결합되어 있는지 그것만 보면 돼요. 2개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2치환 알켄이고, 이 경우는 몇 치환 알켄이에요? 4치환 알켄이지? 알킬이 4개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이 경우도 4치환 알켄이 더 많은 비율을 얻어졌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공통점을 유추해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앞쪽의 경우도 1치환 알켄보다는 2치환 알켄이, 두 번째 경우는 2치환 알켄보다 4치환 알켄이 더 높은 비율을 얻어졌어. 그러면 생성되는 알켄에서 더 높은 비율로 얻어지는 것은 보통 뭐다? 치환이 더 많이 된 형태의 알켄이 얻어진다. 오케이? 치환이 더 많이 된 알켄이 얻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야? 짜이체프 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짜이체프 규칙. 별거 없어요. 제거 반응을 통해서 알켄이 생성물로 얻어지게 될 때 대부분의 경우 치환이 더 많이 된 알켄이 주생성물로 얻어진다. 저 치환이 더 많이 돼 있다는 얘기는 몇 치환 알켄 우리가 명령을 했을 때 더 높은 차수로 존재하는 거. 그게 치환이 더 많이 되는 알켄이에요. 자, 이중결합의 치환이 더 많이 된 알켄일수록 더 안정한 거. 그러니까 더 안정한 형태가 더 많은 비율로 만들어지겠죠.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꼭 그런 경우만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넌 짜이체프 규칙 혹은 안티 짜이체프 규칙, 이 교재마다 조금 표현법이 다른 것 같긴 해요. 이제 저는 보통 넌 짜이체프 규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넌 짜이체프 규칙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뭐냐면 반대야. 제거 반응 시 치환이 덜 된 알켄이 주생성물로 얻어지는 거야. 치환이 덜 된 게. 근데 치환이 덜 된 건 보통 에너지가 더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성물의 안정도가 여기서는 선택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죠. 짜이체프 규칙에 따르는 화합물을 생성하는 전이상태 구조가 불가능하거나 입체 크기가 매우 큰 염기를 사용하는 경우엔 이제 넌 짜이체프 규칙에 따르는 생성물이 얻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아민 파트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 뒤에 있어요. 아민 파트는. 자, 호프만 제거 반응이라고 하는 반응이 있는데, 자, 요거를 진행하게 되면은 여기가 이탈기 성격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의 성격과 같다고 보시면 되냐면 할로젠의 성격과 같은 거야. 그럼 여기가 알파 탄소가 되겠죠. 그러면 베타 탄소가 여기도 있어요. 베타 수소 HA가 있을 수 있고 여기 HB가 있을 수 있어. 여기가 알파 탄소니까 베타 탄소가 2개가 존재하고 각각에 대해서 HA라고 하는 베타 수소, HB라고 하는 베타 수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앞쪽에 짜이체프 규칙에 따르면 여기서는 HA 수소가 제거돼야 될까? HB가 제거돼야 될까? 뭐가 제거돼야 돼요? HA가 제거돼야지. 짜이체프 규칙에 따르면. 그래야 2치환 알켄은 얻어지잖아. 여기가 제거되면은 1치환 알켄만 얻어지니까. 자, 근데 얘는 뭐가 만들어진 거야? 1치환 알켄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얻어진 거예요. 굉장히 높은 비율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짜이체프 규칙의 결과와 정확히 반대. 그래서 넌 짜이체프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넌 짜이체프 규칙에 따르는 생성물은 호프만 규칙에 따르는 생성물이다. 보통 이렇게도 부릅니다. 호프만 제거 반응에서 가장 많이 관찰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호프만 제거 반응이 넌 짜이체프 규칙에 따르는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다. 근데 요거 형태가, 그러니까 여기 제거 반응 파트에서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도 간단히 알아두셔야 돼요. 아예 뭐, 깊이 있는 내용까지 필요는 없다고 해도 생성물이 어떤 형태로 얻어지는지 그거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유형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이제 반응이 일어나면서 여기가 이탈기 성격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여기가 X 성격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여기가 알파 탄소가 되겠지. 여기가 결합되는 탄소가 여기가 알파 탄소. 그럼 여기 탄소, 베타 탄소가 될 거고, 여기의 수소를 HA라고 나타내고, 그럼 여기와 여기도 다 베타 탄소가 되는데 여기는 어차피 고리 형태니까 똑같은 성격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제거한 거야? 여기를 제거한 거죠. 여기 HB가 제거될 수 있다고 보세요. HA와 HB 두 가지. 그러면 이중결합이 이쪽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여기가 제거되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제거된 것과 이렇게 만들어진 것. 두 가지가 얻어질 수 있는데 여기는 3치원 알켄이잖아요. 하나, 둘, 세 개가 그랬다 했으니까. 얘는 2치원 알켄이잖아. 뭐가 더 우세하게? 2치원 알켄이. 치원이 덜 된 알켄이 우세하게 얻어지는 거죠. 무슨 반응에서? 호프만 제거 반응에서. 자, 이해되셨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짜이체프 규칙에 따르는 생성물이 훨씬 더 높은 비율을 얻어집니다. 이 반응들이 조금 특이한 거지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다. 아시겠죠? 짜이체프 규칙에 따르는 생성물이 더 일반적으로 높은 비율로 얻어진다. 아시겠죠? 네, 이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투 반응 생성물의 구조를 모두 그리고 주 생성물을 정하라. 단 반응은 짜이체프 규칙을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구조는 골격 구조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하나, 둘, 여기 메틀기.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 편으로 브로마이드가 존재하는 상태. 자, 이런 화합물이고 이쪽에 브로마이드가 제거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알파 탄소가 돼요. 그러면 베타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 베타 수소죠. 베타 수소를 이용해서 제거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 수소 원자가 하나가 있고 여기도 수소 원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베타 탄소들이니까 HA와 HB라고 나타내 보면은 얘는 두 가지 생성물이 얻어질 수 있는 거죠. HA와 이쪽에 브로마이드가 제거가 되면은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알켄 화합물이 생성이 되고 HB가 제거된다. 자, 그러면 이런 화합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자, 알켄의 차수로 보면은 치환 차수로 보면은 얘는 3치환이고 얘는 2치환이죠. 그래서 뭐가 주생성물이다? 얘가 주생성물이 되겠죠. 얘가 부생성물이 된다. 자, 이 화합물이 짜이체프 규칙에 따르는 생성물이 되니까 그래서 1번은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고 자, B번은 브로마이드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 여기가 알파탄소. 자, 그러면 베타탄소가 이 경우는 3개예요. 여기, 여기, 여기. 그쵸? 여기에 수소를 HA라고 나타내고, 여기에 수소를 HB라고 나타내고, 여기에 수소를 HC라고 나타내보면, 요거는 3가지 생성물이 얻어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HA가 제거된다. 그러면 이중결합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죠. 그다음 여기로 뱉기. 자, 요게 하나의 생성물이고 HB와 브로마이드가 제거가 된다. HB가 제거되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HC가 제거된다. HC가 제거되면은 이쪽에 메틀기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게 되네요. 그래서 요거는 다 이제 세 가지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화합물이 혼합물로 얻어질 수가 있고 주 생성물을 보면은 여기는 2치환 알켄, 여기는 3치환 알켄이죠. 그리고 여기는 4치환 알켄. 치환이 많이 될수록 더 안정하고 그게 주생성물이 되는 거니까 마지막 화합물이 주생성물이 된다.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고요. 자, 10번 클로라이드가 존재한다. 알파탄소. 자, 그럼 베타 주소가 HA, HB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HA와 클로라이드가 제거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로 이중결합이 형성되는 거죠. 이 화합물. 그 다음에 HB가 제거된다. HB와 클로라이드가 제거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얘는 2치환 알켄이고 여기는 1치환 알켄. 뭐가 주생성물? 위의 화합물 주생성물이 됩니다. 자, D번 클로라이드가 여기 결합되어 있으니까 알파탄소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밖에 생성이 되지 않겠네. 그쵸? 여기가 베타탄소고 여기도 베타탄소인데 여기에는 수소 원자가 없어요. 메틸계니까. 당연히 여기 수소만 이용해서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얘는 단일 생성물로 자, 이쪽이 메틸기 이중계라. 자, 이 화합물만 얻어진다.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여기도 이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그 팩터별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염기예요. 염기. 강염기가 필요해요. 강염기. 왜? 아주 산성도가 크지 않은 베타 수소로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공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염기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염기가 필요하다. 자, 비공유전산성의 반응성도 크고, 이 경우는 염기 자체도 어느 정도 입자적인 크기를 가져야 돼요. 자, SN2 반응의 성격과 조금 반대적인 성격이 여기 부분이죠. 물론 공통점이 있지. 비공유전산의 반응성은 커야 돼. 그게 친액체로 쓰일 때는 친액성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한 거고, 여기서는 염기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돼요. 염기도. 그래서 염기도는 커야 돼. 그 비공유전산의 반응성은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SN2 반응에서는 입체적인 크기가 크면 안 됐어. 왜? 친전자성 원자를 공격하기에 내가 크기가 작아야 공격하러 들어갈 때 입체적인 부딪힘이 적었거든. 근데 얘는 반대인 거지. 그 입체적인 그 친전자성 탄소 원자를 공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건 치원 반응이니까. 그 탄소 원자를 직접 공격하면 안 돼. 근데 내가 크기가 너무 작잖아? 그러면 원치 않게 그쪽 탄소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원치 않게. 그래서 내가 사이즈가 좀 커야지 그쪽 탄소를 공격하러 들어가는 엄두를 못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염기 자체도 어느 정도 입체적인 크기를 가져야 된다. 입체적인 크기가 크지 않으면 메틸이나 1차 할로젠 알킬 같은 경우 이것들은 치환기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아예 없고 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액체로 쓰이는 원래 염기로 쓰이려고 넣었던 그 물질이 친액체로 쓰이고 있는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치환 반응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염기 자체도 어느 정도 입체적인 크기를 가져야 된다. 자, 구분해 주시고. 근데 이제 또 염기의 크기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염기를 쓰게 되면은 제거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고 짜이체프 규칙에 따르는 생성물을 우세하게 만들어내요. 그런데 염기 크기가 되게 커지잖아요. 그러면 넌 짜이체프 규칙에 따르는 생성물이 얻어지게 돼요. 되게 복잡하죠.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뒤쪽에 좀 구조 가지고 정리해보면 그래도 조금 확실히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염기들이에요. 포타슘 티부톡사이드, 리튬 다이아이소프로핀 아마이드. 요거 두 가지는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에틸아민, 여기는 다이아이소프로필 에틸아민. 요거는 이제 아민류 염기들인데 요것들은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요거를 우리가 아미딘 타입의 염기라고 얘기를 해요. 아미딘 타입. 이렇게 질소 원자가 이제 탄소 원자 하나를 거쳐서 존재하는 형태. 고리 형태로 존재하고요. 이걸 아미딘 타입, DBU, DBN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아마 이 구조들은 기본서에서 연습 문제 쪽에서 여기 파트가 아니라 1장이나 뭐 2장 그런 데서 좀 나온 적이 있으실 거예요. 교재마다. 거기 구조는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염기들을 주로 씁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거예요. 포타슘 티부톡사이드를 제일 많이 쓴다. 실제로 제일 많이 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론을 설명하는 내용에서는 저 염기를 제일 많이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클로라이드가 제거가 되겠지? 여기 수소가 제거될 수 있고 여기가 알파탄소가 되는 거고 여기를 HA라고 놔봐요. HA 그러면 HA가 제거되면 요게 만들어지겠죠. 맞죠? HA의 수소 원자와 클로라이드가 제거되면 요게 만들어질 거야. 그런데 A 화합물은 이렇게 이중결을 만들어졌다? 그러면 여기 수소 이걸 HB라고 놓으면은 HB의 수소가 제거된 거지. 그래서 A 화합물은 HB의 수소 원자와 클로라이드가 떨어져 나간 거고 B 화합물이 생성이 되는 거는 HA와 클로라이드가 떨어져 나간 거죠. 반응 과정에서. 자, 근데 이게 사용하는 염기의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얘는 OH-라고 하는 하이드록사이드를 사용한 거예요. 입체적인 크기가 작은 염기죠. 둘 다 강염기인 건 맞아요. 강염기인 건 맞아. 입체적인 크기가 차이가 나지. 얘는 작고 얘는 커요. 입체적인 크기가 작으면 짜이체프 규칙에 따르는 화합물 얘잖아.
그죠? 왜? 얘는 4치환 알켄이고 얘는 몇 치환 알켄이니까 2치환 알켄이니까 알켄의 치환 차수를 보면 얘가 더 크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더 높은 비율로 만들어졌어. 크기가 작으면. 자, 그런데 염기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은 넌 짜이체프 규칙에 따르는 건 HB가 제거된 거. 이게 더 높은 비율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는데? 라고 보니까 요것 때문에. 염기의 크기가 크면은 이쪽 더 많이 치환된 알켄을 생성하는 수소원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쪽에 치환기들에 막혀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로 이중결합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쪽 편 치환기들이 존재해야 차수가 더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 치환기들이 보통 존재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사용하는 염기와 공간상 부딪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덜 치환된 알켄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주변에 붙어있는 게 거의 대부분 수소원자거든.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더 용이한 거죠. 그러니까 크기가 작은 염기며 여기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더 많이 치환된 알켄이 얻어질 수 있는데 비해서 크기가 큰 염기를 사용하면은 여기에 수소원자를 공격할 때 주변의 치환기들과 입체적인 부딪힘이 생긴다. 에너지가 높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로 공격한다? 치환기가 없는 말단, 가장 치환이 덜 돼 있는 쪽에 수소원자를 공격하게 된다. 그러면 생성물도 가장 치환이 덜 된 알켄이 얻어지게 되는 거죠. 오케이? 염기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좀 차이가 날 수 있다. 라고 하는 점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를 몇 번 풀어보셔야 되거든. 여기 문제 풀어보시면 대략적으로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좀 보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정리가 될 겁니다. 문제를 풀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응 기질. 반응 기질은 치환이 더 많이 된 기질일수록 반응 속도 빠릅니다. 자, 반응 기질의 경우에 있어서 SN2 반응만 치환이 덜 된 할로젠 알킬이 반응 속도가 빠르고 SN1 반응, 여기서 보는 E2 반응, 그리고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E1 반응 다 치환이 많이 되어 있는 알켄일수록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치환이 많이 되어 있는 할로젠 알킬 화합물일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요. 자, 그래서 3차 반응 속도 제일 빠르고 1차 순으로 이제 반응 속도가 감소하게 된다. 왜 그러냐면 더 많이 치환된 알켄이 생성될 가능성이 커요. 이거 무슨 반응이죠? 흡열 반응이지. 흡열 반응이 이렇게 진행되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가 전이 상태잖아. 여기가 트랜지션 스테이트, 전이 상태잖아요. 그럼 전이 상태는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 뭐와 더 유사해요? 구조와 에너지가. 생성물과 유사하지. 얘와 더 가까우니까. 근데 생성물이 뭐야? 알켄의 구조적인 특징과 많이 닮아 있다고, 전이 상태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알켄이 치환이 더 많이 된 알켄일수록 더 에너지가 낮고 안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치환이 더 많이 된 알켄이 생성될수록 전이 상태 에너지가 같이 낮아지게 되니까 하몬드 가설에 따라서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 값이 더 낮아지니까 반응 속도가 더 빠르겠죠. 그쪽으로 더 높은 선택성을 가지고 진행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 하몬드 가설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되고 제거 반응에 사용될 수 있는 수소 원자가 이제 더 많이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치환이 더 많이 되어 있으면.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치환이 더 많이 되어 있는 기질일수록 반응 속도가 빠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요거를 비교하는 문제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E2 반응 같은 경우는 반응 기질이 차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가지고 비교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얘는 구조에서 어떤 수소 원자가 제거될 수 있는지 그거를 가지고 비교하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은 비율로 나옵니다. 자, 반응 용매는 얘도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이 돼요. 자, 비공유 자재성을 제공하는 화학종 SN2 반응에서는 친핵체라고 우리가 명명을 했던 거고 E2 반응에서는 뭐라고 명명했던 거야? 염기라고 명명했던 거잖아요. 어쨌든 그 비공유 자재성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야. 친전자성 원자, 탄소 원자나 아니면 수소 원자나. 그러면 그 비공유 자재성의 반응성이 크게 유지가 돼야 되겠죠. 비공유 자재성의 반응성이 크게 유지가 돼야 돼. 그런 성격은 뭐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야?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SN2 반응에서 설명드렸던 그 용매적인 성격과 똑같은 원리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요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변화는 E2 반응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E2 반응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가 이제 반응 속도를 결정할 때 두 가지 물질, 즉 반응 기질과 염기라고 하는 게 모두 다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데 참여가 됐기 때문에, 즉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E2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점 참고해서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RX, 할로젠 알킬의 농도, 괄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괄호가 의미하는 게 농도니까, 할로젠 알킬, 반응 기질의 농도를 3배로 증가시키게 되면은 반응 속도가 어떻게 돼요? 3배만큼 증가되겠죠. 자, 베이스, 농도, 베이스, 염기의 농도를 절반으로 줄이게 되면은 반응 속도는 반으로 감소. 그쵸? 2분의 1로 감소가 된다. 절반만큼 감소가 된다는 의미고요. 용매를 메탄올에서 DMSO로. 자, 메탄올은 극성 양성자성 용매고 DMSO는 대표적인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예요. 그래서 E2 반응은 SN2 반응과 마찬가지로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에서 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나죠. E2 반응에 좀 더 적합한 용매가 DMSO이기 때문에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된다? 증가가 된다. 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D번 이탈기를 I-에서 BR-로 바꿨다. I-와 BR- 중에 이탈성이 더 좋은 게 뭐죠? 아이오다이죠. 왜? 얘가 이탈됐을 때 더 안정하니까. 이탈기가 더 안 좋은 이탈기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반응 속도는 감소가 될 겁니다. 자, 염기를 OH- 하이드록사이드에서 H2O로 바꿨다. 강염기에서 약염기로 바뀐 거예요. 사실 이렇게 바꾸면 E2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죠. E2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반응 속도로만 보면 그냥 감소가 된다라고 표현이 되긴 하겠지만, 강염기에서 얘는 약염기잖아.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E2 반응으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겠죠. 자, 할로젠 알킬은 여기는 1차고요. 그다음 여기는 지금 구조를 보시면 CH3D 2개, CHB야. 매트리가 2개 그랩되어 있으니까 얘는 2차가 되네요. 자, 1차 할로젠 알킬을 2차 할로젠 알킬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반응 속도는 증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SN2 반응을 제외하고는 SN1 반응, E2, E1 반응 모두 다 더 이제 할로젠 알킬의 차수가 클수록 반응 속도는 더 빠르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E2 반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입체화학과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2 반응이 잘 진행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E2 반응은 결합의 절단과 형성이 동시에 일어나는 반응이죠. 맞잖아? E2 반응이니까 협동 반응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되니까. 자, 결합의 절단과 형성이 동시에 잘 일어나려면 전자 이동이 잘 일어나야 되겠죠. 전자 이동에 따라서 결합이 형성되고 끊어지는 과정이 일어나니까 전자 이동이 잘 일어나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저 전자 이동이 원하려면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인 오비탈 간의 겹침이 잘 일어나야 돼. 오비탈이 겹침이 잘 일어나야 결합을 잘 형성하고, 그 오비탈이 겹침되어 있던 게 잘 끊어져야 결합이 잘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오비탈이 겹침이 잘 일어나야 일단 결합을 잘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오비탈 간의 겹침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어떠한 구조적인 특징을 만족시켜야 되냐면, 끊어지는 결합 및 생성되는 결합의 오비탈들이 동일 평면에 존재해야 됩니다. 동일 평면에. 동일 평면에. 자, 그래서 안티 동일 평면, 신 동일 평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티페리플라나, 신페리플라나 이렇게 영어적인 표현으로 부릅니다. 안티 동일 평면은 자 보세요. 여기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 끊어지는 결합이죠. 탄소 원자와 할로젠 끊어지는 결합이죠. 이게 칠판에 지금 동일한 평면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실선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저 실선은 칠판과 동일한 평면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쪽에 CH 결합과 CX 결합이 동일한 평면에 존재해야 된다. 뭐와? 이쪽에 탄소 결합과. 그러니까 이게 다 실선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로축 뉴먼 형태로 그리면 이렇게 일자로 존재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여기 존재하는 치원계들은 이제 앞뒤로 튀어나와 있는 상태가 되는 거. 그리고 안티 동일 평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 수소 원자와 할로젠이 시그마 결합의 기준으로 반대쪽으로 뉴먼 형태로 그렸을 때 서로 안티 형태로 존재하는 구조적 특징을 보일 때 이거를 안티 동일 평면, 안티페리플라날 형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불러요. 오비탈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평행하게. 그래서 동일평면에 존재하는 형태 중에 하나 안티 동일평면이고 신 동일평면은 같은 개념인데
이게 회전을 해서 아래쪽에 존재했던 게 회전을 해서 이게 올라온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동일평면이죠. 근데 이 경우는 이제 가려져 있는 형태가 되죠. 가려져 있는 형태로 존재한다 하고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존재하는 거를 신 동일평면, 신 페리플라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알케인에서 배웠던 내용처럼 그 내용을 이용해서 기억을 상기해 보시면, 얘가 안정합니까? 얘가 안정합니까? 뭐가 더 안정하죠? 둘 중에? 안티, 신. 뭐가 안정해요? 안티가 안정해요. 왜? 얘는 엇갈려져 있잖아. 그러니까 뭐가 걸리지 않아? 스트레인이 걸리지 않아요. 좀 더 정확히 어떤 스트레인? 비트림 스트레인이라고 부르는 토저널 스트레인이 걸리지 않죠. 얘는 가리워져 있잖아. 그래서 토저널 스트레인이 걸리죠. 비트림 스트레인이. 그래서 얘가 에너지가 더 높아요. 그러면 이 구조와 이 구조가 실제 반응이 일어날 때 저 전이상태 구조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특별한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둘 중에 뭐 어떤 형태에서 주로 반응이 진행이 될까? 당연히 이 구조에서 주로 반응이 진행이 돼요. 왜? 얘가 에너지 정도 낮잖아.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전이 상태가 만들어질 때 에너지가 훨씬 더 낮은 거예요. 그래서 안티 동일평면이 훨씬 더 일반적이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거는 이제 예로 들어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뭐예요? 피셔 투영도. 그렇죠? 여기서 이거 만약에 한번 제 강의 듣기 전에 한번 본인의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서 그려보세요. 그랬을 때 이게 나오는지. 이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가 잘못됐냐면 이 구조를 잘못 그린 거예요, 여러분. 왜? 피셔 투영도에서 저 세로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 자, 여기 결합을 실선으로 놓게 되면은 이 결합, 그리고 이 결합은 동일하게 뒤로 들어가 있는 형태의 결합입니다. 동일하게 뒤로. 저 상태에서 바로 지그재그로 그린다? 땡이에요. 구조를 잘못 그린 거예요. 얘는 지그재그가 아니라 뒤로 들어가 있는 형태로 말려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꿀 거야. 저 구조를 3차원 형태로 일단 바꿔야 되거든요. 왜? 신이든 안티든 우리가 평면 형태로 표현을 해야, 3차원 구조로 표현을 해야 이거를 동일한 평면에 있는 게 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못 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놓고 이걸 일단 회전시킨 다음에 3차원 구조로 그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저 구조를, 이게 뒤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 지금 페닉이 두 개가. 그거를 옆으로 틀게 되면 아래쪽으로 내려온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옆으로 틀어서,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거를 이렇게 옆으로 튼 거예요. 옆으로 틀고 이렇게 세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존재하는 화합물이잖아. 이걸 지금 옆으로 틀었어. 그 다음에 칠판에 나타내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옆으로 틀고 들면은 저 브로마이드, 여기 각각 탄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브로마이드가 칠판의 앞쪽으로 튀어나온 형태가 됩니다. 칠판의 앞쪽으로 튀어나온 형태가 돼요. 그래서 브로마이드, 여기도 브로마이드가 쐐기, 웨지에 놓이게 되고요. 수소 원자가 뒤로 들어가 있는 내시 결합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요 구조가 저 피셔 투영도로 나타나지 있는 화합물의 3차원 구조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틀어서 페닐기가 지그재그 형태로 그려져 있는 걸로 표현을 했다 그러면 답이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표현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거 반응을 일으킬 거야. 이투 제거 반응. 강연기를 써서 제거 반응을 일으킬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쪽, 여기도 수소 원자와 브로마이드가 있고, 여기도 수소 원자와 브로마이드가 있으니까, 뭐 어느 쪽을 이용해서 제거하든 그건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왼쪽 배 탄소 원자에서는 브로마이드가 결합이 떨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 편에서는 수소가 제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가 알파 탄소가 되고, 여기가 베타 탄소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요거 구조를 회전을 시켜줘야 돼. 회전을. 안티페리플라날하게 회전을 시켜줘야 돼. 그리고 이쪽에 브로마이드와 수소 원자가 실선에 놓이게끔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럼 우선 요거를 180도 먼저 회전을 시킬 거예요. 회전을 시켜서 얘를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일단 지그재그 형태로 그릴 수 있겠지. 페닐기, 여기도 페닐기가 되고,
여기는 변화가 없으니까 브로마이드가 이렇게 존재했죠. 자, 여기를 회전시켰어. 그럼 페닐기가 이렇게 실선으로 위로 올라가면은 이쪽 편, 위쪽 편 공간에서 앞으로 튀어나와 있던 브로마이드는 이렇게 회전하고 이렇게 존재했었던 브로마이드는 180도 회전이 되니까 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로 들어가 있던 수소 원자는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일단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바꿀 거야. 이 다음에 뭘 바꿀 거냐면은, 치연기를 이제 회전을 시킬 거예요. 브로마이드가 실선 오게끔. 요렇게 한번 회전을 시켜주면 되지. 이 결합을 고정한 상태로 얘를 회전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가 브로마이드가 일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닐기가 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결합되는 수소 원자가 일로 옵니다. 이렇게 이제 구조를 변화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장 핵심이 구조를 잘 그리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자, 여기도 지금 여기는 브로마이드가 일로 왔으니까 여기는 뭐가 가야 돼? 수소가 가야 되겠지? 수소가? 그러면 이 결합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수소를 일로, 페닐기를 일로. 그러면 수소가 이번에 어디로 가요? 수소가 위로 가겠지, 실선에. 그 다음에 페닐기가 뒤로 들어가게 되고 브로마이드가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브로마이드와 수소 원자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알파탄소니까. 그럼 베이스. 간염기가 공격을 합니다. 이중결합 만들고 이탈기로 수소. 죄송해요. 미쳤나보다. 얘가 알파탄소인 건 맞죠? 얘가 알파탄소인 건 맞아? 그럼 베이스가 간염기가 전자쌍을 가지고 수소를 공격하고요. 이중결합 만들고 이탈기로 브로마이드 떨어집니다. 자, 그럼 그 과정에서 알켄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이탄소탄소 이중결합이 만들어지잖아.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브로마이드는 지금 앞으로 튀어나와 있지. 여기가 이중결합이 만들어질 때는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끼리는 이중결합에서 같은 쪽 배양을 향하게 되고 뒤로 들어가 있는 것끼리 또 지들끼리 같은 쪽 배양을 향하게 돼요. 그럼 브로마이드와 수소가 같은 쪽 배양을 향하게 될 거고 여기 페닐기와 여기 페닐기가 같은 쪽 방향을 향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보통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평면에 나타낼 때는 뭐 어느 쪽으로 그리든 상관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가 브로마이드. 그 다음에 여기 수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페닐기와 여기 페닐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조적으로도 보세요. 페닐기와 페닐기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어? 이중결합에서 같은 쪽 배양으로 존재하고 있죠. 근데 이제 양쪽 편에 이제 동일한 치연기가 한 쌍밖에 없으니까 이지 형태로 나타내주는 게 좋고, 이지 형태는 이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우선순위가 높은 게 이거고 여기는 얘가 높아요. 서로 반대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폼의 이중결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요게 문제 푸는 방식이에요. 이런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를 출제해도 이 구조를 바로 줄까? 안 주지. 이렇게 주죠. 한번 변화를 시키고. 그러면 이 구조의 변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지까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점 꼭 기억해 두시고 한번 이제 구조가 바뀐 거. 요거죠. 바뀐 거.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가 바뀐 거냐면 지금 제가 여기 수소를, 여기 페닐기죠? 여기 페닐기를 여기로 놓을 거야. 여기로 놓을 거야. 그렇게 놓고 푼 거거든, 지금? 이걸 틀었으니까. 자, 그러면 바뀌어야 되는 게 뭐예요? 얘는 그대로인데. 얘가 뒤로 들어가 있는 거지? 그쵸? 자, 앞쪽 편에 이 구조는 요거 가지고 설명하면 되고, 지금 바꾸는 건 여기만 바뀌었잖아. 여기만 바꿀 거라고, 계속. 그러면, 여기가 수소가 되겠죠? 여기가 브로마이드가 되고, 됐죠? 그리고 여기도 바꾸면 되겠지. 여기가 수소가 되고 여기가 브로마이드가 되겠죠. 그럼 이쪽 편에 대한 회전 방향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회전 방향이 달라지게 되겠지. 여기로 브로마이드가 오려면 회전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기서는 브로마이드가 일어나야 되죠. 이렇게. 회전 방향이 반대야. 여기 부분만. 그래서 브로마이드가 아래쪽으로 오면은 페닐기가 어디로 가? 페닐기가 일로 가잖아.
여기로 뭐가 가? 수소가 가잖아. 그럼 제거 반응이 일어나면은 뒤로 들어가 있는 게 같은 게 뭐야? 수소와 페닉이. 그리고 브로마이드와 이쪽에 페닉이죠. 브로마이드와 페닉이 이게 또 같은 쪽을 향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런 배양을 향하고 있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아니죠. 뭐가? 이게 만들어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평면형으로 정확히 그릴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거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뉴먼 토형도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뉴먼 토형도가 아니죠. 피셔 토형도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경우에 다 안티로만 일어나느냐? 거의 대부분은 안티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게 전이상태 에너지가 더 낮기 때문에. 근데 구조적으로 안티 페리플라날 형태를 만들 수 없는 구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에너지적으로 좀 불리하지만 그래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신 페리플라날 형태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신 동일평면상에서. 자, 이런 거 보시면 지금 여기 OTS라고 되어 있는 거, 요게 거의 뭐와 같은 거는 할로진과 같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이탈기니까. 자, 그럼 여기에다가 염기를 처리해준 거예요. 이게 염기예요. 염기를 처리해줬어? 그러면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걸 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동일평면이 돼야 돼. 그럼 얘가 이탈기잖아. 얘가 알파탄소가 되겠지? 그럼 이것과 동일한 평면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수소원자인가요? 수소원자가 동일평면인가? 아니죠. 뭐와 동일평면인 거지? 듀테리움과 동일평면이야. 그쵸? CH 결합보다 CD 결합이 끊어내기가 더 어렵거든. 근데 어쨌든 이게 동일평면을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는 동일평면이 안 되거든.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면은 요것만. 이게 제거되는 거지. 얘가 공격받고 이중결합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니까 요것만 100%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려버진 고리 시스템에서는 저 치환기들의 공간상 배양이 딱 고정이 되잖아요. 회전되는 게 아니라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딱 어떤 게 제거되는지가 정해진다. 이런 경우에는 신동일평면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프 제거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아미 파트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형태 화합물. 요거는 제가 구조를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사슬 형태로 나타내면 CH2. 여기 질소 원자의 O 마이너스, 여기 메틸기. 여기가 플러스고요. 이걸 N옥사이드라고 얘기합니다. N옥사이드. N옥사이드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기 탄소 원자와 질소 원자 사이의 결합이 끊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알파탄소가 돼요. 얘가 알파탄소가 돼. 그러면 여기가 베타탄소가 되겠지? 여기가 베타탄소가 돼요. 베타탄소에 결합되는 수소 원자가 베타수소가 되겠죠?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냐면 여기 산소 원자에 존재하는 비공유 전자쌍이 염기로 쓰여요. 그래서 얘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이중결합 만들고 이렇게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탄소 원자와 여기 탄소 사이에 뭐가 만들어져? 이중결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얘가 이 산소 원자가 얘를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공간상 배양이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처럼 얘가 이거에 대해서 같은 쪽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길이가 나와요. 얘가 만약에 안티페리플라날이랑, 그러니까 즉 그 안티 형태의 동일평면을 만들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 수소 원자가 이쪽 편으로 가 있어야 되거든. 맞잖아? 안티 형태라고 하면은. 그럼 이 산소 원자가 얘를 공격하기에 거리가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탄소 결합에 대해서 이탈기로 쓰이는 것과 수소 원자가 어떤 쪽? 같은 쪽. 그래서 여기가 신 동일평면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에스터의 이제 열분의 제거 반응. 이것들, 여기 나오는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신 제거 반응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여기가 산소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염기로 쓰이면서 여기를 공격합니다. 이중결합 만들고 이렇게 끊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부분의 변화는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어쨌든 여기 수소 원자 그리고 이탈기로 쓰여지는, 여기가 이탈기야. 여기가 알파탄소니까 이게 동일한 평면에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페닐기와 수소가 같은 쪽 배양, 이쪽에 페닐기와 듀테리움이 같은 쪽 배양을 향하게 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에스터의 열분의 제거 반응이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지. 이번에는 듀테리움이 제거가 되는 거죠. 여기 전자쌍 여기서 듀테리움이 이중결합이 이렇게 이중결합이 만들어진다. 전이 상태가 신 동일평면 상태다. 그 신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CX 결합, 이타기로 쓰이는 결합과 CH 결합이 동일한 평면에 존재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이타기로 쓰일 수 있는 거의 성격은 워낙에 이제 다양하게 제공이 되는 거니까, 그 결합의 형태만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나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산테이트라고 부르는데, 크산테이트 뭐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잔테이트라고 제일 많이 부르죠. 잔테이트 에스터의 제거 반응, 요거를 주가이프 반응이라고 합니다. 주가이프 반응. 자, 요 화합물에 소듐 하이드라이드를 처리하게 되면은 소듐 하이드라이드는 염기예요. 전형적인 염기예요. 염기. 그리고 소듐 하이드라이드는 알코올의 영혼의 단짝이에요. OH기를 포함하기 때문에 얘가 알코올이거든. 알코올의 영혼의 단짝이에요. 그래서 얘가 산으로 쓰이는 거고 얘가 염기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을 통해서 산염기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OH기의 수소 혼자 제거됩니다. 그럼 O- 형태, 알콕사이드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게 CS2라고 하는 화학종, 그리고 메틸 아이오다이드라는 화학종과 순차적으로 반응하면은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만들어져요. 이게 뭐야? 이게 잔테이트예요. 잔테이트 에스터라고 부르는 화합물이 얘예요. 아시겠죠?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가 제거된다고 말씀드렸지. 산염기반응 통해서 얘가 제거가 돼. 얘가 마이너스야.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첫 번째로 뭘 공격했냐면 CS2로 공격했어. CS2를 공격했어.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야. 비공유 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탄소를 공격하고 그 탄소 원자 쪽에서 황원자와 이중결합 형성하고 있었잖아요. 결합 하나를 황원자 쪽으로 넘겨버립니다. 자,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생성되는 골격을 보시면 여기에서 O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탄소가 되고요. CS 결합이 되죠. CS 결합이 되고 얘가 S-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CH2에 요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벤질이라고 합니다. 얘를 벤질. 여러분이 유기화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축어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축어들은 좀 나올 때마다 좀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나중에 좀 간단하게 그리기 위해서 축어들 많이 쓰니까. 자, 그런 상태, 요게 중간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중간체가 그 다음에 뭘 공격하냐는 거냐면 메틸 아이오다이드를 공격해요. 메틸 아이오다이드. 메틸 아이오다이드. 할로젠 알키로 하면, 이거 친전자체인데? 그럼 얘가 뭐야? 친액체네. 게다가 굉장히 좋은 설퍼 원자, 신택성 성격이 가장 좋은 원자 중에 하나. 설퍼 원자를 포함하고 있네. 이렇게. 요 반응이 뭐야? 전형적인 SN2 반응이 여기서 관찰이 되죠. 자, 그러면 생성되는 화합물의 구조가 상태에서 O, 탄소, S에 CH3. 그 다음에 여기는 벤진. 이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뭐야? 잔테이트 에스터라고 부르는 화학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메커니즘이 간혹 물어보니까 요 전까지는 조금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 거야? 앞쪽에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쵸? 이게 만들어진 거고, 여기 산소 혼자 빠졌다. 구조가 잘못됐네? 여기 산소 혼자예요? 산소 혼자 있어야 돼요. 산소 혼자. 저기에 산소 혼자가 어디 가지 않아? 여기 산소 혼자. 여기 구조는 좀 바꿔주세요. 요거는 교재에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산소 혼자. 그러면 이제 뭐가 공격하는 거야? 얘가 공격하는 거라고. 같은 쪽이잖아. 이 평면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얘도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공간상 같은 쪽이잖아.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이중결합, 이렇게 산소 쪽으로. 이해되셨죠? 이게 주가이프 반응이다. 이거 가끔 나오더라고요. 문제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설폭사이드 제거 반응인데 형태는 똑같아요. 여기가 SO-, 얘가 뭐야? 얘가 염기 역할을 하는 거지. 여기 수소를 제거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가열하면은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 제거 반응으로 진행되는 반응들의 형태들, 여기 가장 대표적인 것들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두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안티페리플라는 안티동일평면, 동일평면을 몇몇 교재에서는 준평면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준평면, 같은 의미예요. 동일평면, 안티중평면, 안티페리플라나. 안티페리플라나 제일 이제 일반적인 용어로 많이 쓰는 거니까, 안티페리플라나 상태에서 진행되는 게 더 일반적이다. 전위 상태의 에너지가 더 낮기 때문에. 자, 근데 구조적으로 고리 형태로 묶여 있거나 여기서 공통적으로 일어났던 게 뭐냐면 한 분자 내에 존재하는 저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비공유 잔성이 염기로 쓰이는 거지. 다른 물질이 염기로 쓰여서 그게 반응하는 게 분자 간의 반응이 아니라 분자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거든. 분자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때는 거리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은 쪽을 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반응들이 E2 형태로 진행되는 신제거 반응이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할로젠 알킬 화합물과 염기의 E2 반응, E2 반응에 대해서 안티동일평면 기하구조와 생성물을 그려라. 안티동일평면 기하구조. 이게 이제 E2 반응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제 전이상태의 구조가 되겠죠. 자, 일단 반응물을 이제 그려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메트릭이 2개고, C, CH2, Br. 자, 이런 화합물이에요. 그럼 여기 브로마이드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 여기가 알파 탄소가 되고, 그럼 베타 탄소는 여기밖에 없고, 베타 수소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수소 원자와 브로마이드가 안티 동일평면상에서 서로 반대쪽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요거의 기하 구조를 표현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쪽이 브로마이드, 여기가 수소가 되는 거죠. 알파탄소, 베타탄소. 그럼 브로마이드 쪽에는 수소가 2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여기 탄소에는 수소가 2개가 결합되어 있고, 이쪽 탄소에는 메뚜기가 2개가 결합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어차피 뭐 메트릭이 2개 동일하고 수소 2개 동일하니까 뭐를 더 어느 쪽에 그리는지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베이스를 이용해서 공격하고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생성물은 이쪽 편을 이중결합이 그려지면서 여기에 다이메틸기, 여기는 수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성물이 된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브로마이드와 수소가 서로 반대쪽으로 존재하게 되는 안티 동일평면의 기하 구조를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나오는 것 중에 이것도 문제로 되게 많이 나와요. 할로제나 사이클로헥세인. 할로제나 사이클로헥세인. 고리 형태예요. 사이클로헥세인. 유관한 고리예요. 유관한 고리 형태에 뭐가 결합되어 있는 거야? 할로젠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할로제나 사이클로헥세인의 E2 제거 반응. 자, 요게 일어나기 위한 구조적인 조건이 있어요. 구조적인 조건. 뭐냐면, 트랜스 이축 방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트랜스 이축 방향. 영어로 트랜스 다이액셜이라고 얘기를 하죠. 트랜스 다이액셜. 자, 뭐가 트랜스 이축 방향을 만족해야 되냐? 제거 반응에 사용되는 그 2개의 원자나 원자단이 결합되어 있는 그 결합. 그쵸? 제거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CH 결합과, 그 다음에 CX 결합. 저 X는 이탈기. 아니면, 할로젠이 아니면 또 다른 이탈기면 돼요. 어쨌든, CH 결합과 CX, C 리빙 그룹의 결합이 인접한 위치에서, 당연히 알파, 베타 위치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인접한 위치에서 트랜스 이축 방향을 만족해야 된다. 여기 트랜스야. 트라고 되어 있네. 이거 트랜스로 바꿔주세요. 트랜스 이축 방향. 자, 트랜스니까 한쪽은 보통 이제 고리를 표현할 때 쇠기, 대시로 표현하잖아요. 한쪽이 쇠기로 그려지게 되면 나머지 쪽은 대시로 그려져야 돼. 그게 트랜스 배양인 거야. 공간상 향하는 배양이 반대여야 되고, 이축 방향. CH 결합과 CX 결합이 다 공간상 축으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트랜스 이축 방향이 필요한 거다. 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이거는 구조 보시면 금방 이해가 돼요. 자, 보세요. 여기 할로젠 하나가 결합되어 있어.
자, 그러면 이게 할로젠이 있고 여기 수소원자가 있겠지? 어쨌든 수소원자가 하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의 더 안정한 형태는 뭐죠? 할로젠 치환기가 적도 방향으로 가 있는 거. 그쵸? 여기서 수소가 축으로 가 있겠지. 이게 가장 안정한 형태잖아. 그쵸? 근데 이 구조상에서는 제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일단 여기에 X 결합이 무조건 뭘로 가야 된다? 축으로 가야 된다, 축으로. 축으로. 그래서 링 플립이 일어난 거야. 그럼 당연히 이쪽에 그 적도 방향, 이쿼토리얼 방향을 가지고 있었던 할로젠은 축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인접한 위치, 여기가 알파탄소니까 베타탄소, 여기 베타 HA, HB라고 나타내 보면 HA와 HB는 다 베타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 원자들인데 다 뭘로 존재하는 거야? 둘 다 액션. 축으로 존재하는 상태죠. 축으로 존재해. 그리고 이거는 공간상 아래쪽을 향하고 있죠. 얘는 어느 쪽을 향하고 있어? 위쪽을 향하고 있지. 공간상 아래쪽을 향하고 위쪽을 향하고 있어. 물론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반응에 참여하면 되는데 저거 어차피 분자가 대칭형이니까 얘는 이거 두 개가 다 제거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차피 생성물하고 좀 똑같으니까. 그래서 트랜스 아래쪽 위쪽, 그쵸? 둘 다 무슨 방향? 축 방향. 에너지적으로는 이게 더 불리한 형태긴 하지만 제거 반응이 일어나려면 이러한 기하 구조를 만족시킨 상태에서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왜? 그래야 얘가 동일 평면에 놓이는 거거든. 이게 동일 평면에 놓이는 거거든. 앞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투 제거 반응은 입체적으로 안티나 신 동일 평면이 필요하잖아요. 좀 더 정확히는 안티 동일 평면이 좀 더 일반적으로 선호가 되는 구조였잖아요. 이렇게 트랜스 이축으로 존재해야지만 얘가 안티 동일 평면 구조를 만족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 동일, 그러니까 고리 형태에서 안티 동일 평면을 만들어 놓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형태적으로 트랜스 다이 액셜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런 구조를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취업 폼을 그려도 되는데 일단 더 안정한 형태는 메틸기와 할로젠, 메틸기가 할로젠보다 축으로 서 있을 때 에너지가 더 큽니다. 할로젠이 더 축으로 서 있을 때 에너지가 크지 않아요. 메틸기가 더 커요. 그래서 얘가 적도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쿼토리얼. 그럼 얘가 이쿼토리얼이면 여기 이쿼토리얼, 액션 이쿼토리얼. 얘도 이쿼토리얼이야. 이쿼토리얼이에요. 자, 그리고 얘가 이쿼토리얼이면 얘가 액션이죠. 얘가 액션일 때 얘는 이쿼토리얼. 그래서 이거 구조에서 제일 안정한 형태는 저 지금 메틸기, 할로젠, 메틸기 연달아 오는 저 세 개 취향기가 다 뭐야? 다 이쿼토리얼이야. 이쿼토리얼. 자, 그러면 여기 할로젠이 이쿼토리얼로 가 있으니까 제거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링 플립이 일어나야겠지. 그래야 얘가 축으로 가게 되니까 이렇게. 자, 링 플립을 했더니 할로젠이 축으로 갔어. 그리고 메틸기까지 같이 축으로 가버렸어. 그쵸? 얘 적도방, 세 개 다 적도 방향이니까 링 플립을 하면 셋 다 축으로 가겠죠. 그럼 여기가 알파탄소인데 지금 베타탄소 쪽에 결합되어 있는 축으로 서 있는 거를 보니까 다 뭐야? 메틸기야. 수소원자가 와야 돼. 수소원자가 와야 제거 반응이 일어나는데 다 메틸기가 서 있어. 메틸기가. 그럼 얘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CX결합과 CH결합이 트랜스 이축을 만족하는 거야. 메틸기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이런 형태들이 나오면, 물론 취업폼을 그려도 됩니다. 취업폼을 그려도 되는데, 구조적인 상태에서 이제 조금 바로 분석을 해도 돼요. 저기까지 가기가 좀 그러니까 위쪽에 다시 한번 그려놓고 구조적인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자, 뭐 물론 아시겠지. 요게 더 이제 큰 취향이니까 이게 적도 방향으로 가요. 이게 이쿼토리얼이면 얘도 이쿼토리얼이야. 그러니까 둘 다 이쿼토리얼로 가 있지.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C 브로마이드 결합. 얘가 축으로 가야 되겠죠? C 브로마이드 축으로 갔더니 여기가 알파탄소인데 베타탄소 쪽에서 축으로 서 있는 위치 중에 트랜스 형태를 만족하면서 축으로 서 있는 게 있었냐는 거지. 얘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여기 수소가 제거되고 이중결합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취합 폼으로 그려서 확인해도 되고요. 그게 만약에
번거롭다. 그러면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해결해도 돼. CH3의 브로마이드.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저 화합물의 가장 안정한 형태를 그리는 거를 찾는 건가요? 아니죠. 제거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구조적인 특징을 찾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구조적인 특징을 도입시켜 버리면 된다고. 트랜스 다이 액션인 거를 찾아내면 된다고.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얘가 액션이 돼야 돼. 얘가 액션이 돼야 돼. 그러면 지금 브로마이드가 내시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알파탄소인데 베타탄소 쪽에서 이것과 트랜스인 거를 보세요. 얘 뭐야? 메틸이잖아. 수소야? 아니야. 이쪽 변 탄소 원자 쪽과는 제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다고요. 일어날 수 있는 건 어디? 여기. 여기는 수소 원자가 있잖아. 물론 이것도 있지. 내시로도 수소 원자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트랜스. 이것과 얘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 얘가 만약에 액션이면은 액션? 얘가 적도 방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액션이야. 얘도 액션이고 얘도 액션이고 트랜스 형태를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얘는 생성물의 구조가 뭐가 되는 거야? 요거 반응하게 되면은 여기가 제거되겠지? 여기 수소가 제거되고 이중결합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탈기 이렇게 떨어지고 이게 생성물이죠.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도 보시면 자, 이것도 똑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 이렇게 뭐 취합폼을 그려도 되는데 그냥 직접 하는 게 아무래도 편하니까 자, 그럼 얘가 액션로 가야 돼. 제거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더 안정화가 찾는 게 아니야. 제거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기하 구조를 찾는 거예요. 얘가 액션이야. 그럼 이거와 인접한 탄소 원자에서 트랜스 배양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봐봐. 이번에 여기가 수소가 내시가 아닌 이제 뭐야 웨지 그쵸? 쇠기로 되어 있으니까 트랜스잖아. 얘가 액션이면 얘도 액션이거든요. 여기도 있어. 여기도 수소 원자 아까 있었잖아. 얘도 액션인 거. 그러면 이 경우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여기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여기도 반응성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럼 두 가지 형태를 그려보면 여기 수소 HA라고 하는 수소가 제거되고 얘는 HB라고 나와보세요. HA라고 하는 수소가 제거가 되면은 이중결합이 이렇게 놓여지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HB가 제거되면은 이렇게 놓여지게 되거든?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안정하죠? 뭐가 더 안정해? 얘가 더 안정하지. 왜? 얘는 3치환 알켄이고 얘는 2치환 알켄이잖아. 얘가 더 안정해. 그럼 뭐가 생성물로 얻어진다? 요게 생성물인 거죠. 요게 생성물. 얘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제거 반응 가능한 수소 원자가 두 개가 존재할 때는 더 안정한 쪽이 무수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얻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점까지 좀 정리해 주시면 되고, 뒤쪽에 이거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2 제거 반응의 주 생성물 구조를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클로라이드. 얘가 이탈기잖아요. 이탈기. 인접한 탄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 원자와 트랜스 이축 방향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표현해보면 얘가 액셜이야. 축방향인 거죠. 그러면 인접한 위치에 지금 수소 원자를 표현해보면 여기 수소 원자는 이렇게, 여기도 이거와 트랜스 배양을 가지고 있는 수소 원자를 표현해보면 이렇게 나타내지게 돼요. 자, 그럼 얘가 액셜일 때 얘도 액셜이 되고 얘도 액셜이 되죠. 그래서 A번은 이쪽에 수소 원자 두 개, 인접한 이제 베타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 원자 두 개 다 제거 반응에 참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더 많이 치환된 알켄이 생성되는 쪽으로 우세하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여기 수소 원자와 여기 클로라이드가 제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하 구조를 한번, 취합form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에 수소가 축방향, 그 다음에 여기는 아이소프로필기잖아요.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클로라이드가 이쪽으로. 여기서 위쪽으로 존재하는 수소 원자가 이렇게 있었던 거고, 메틸기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게 다, 이 트랜스 이축 방향을 만족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수소 원자가 제거돼야 치원이 더 많이 든 알켄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주 생성물은 요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중결합 1로 그려지고 아이소프로필기, 그 다음에 메틸기. 이제 이게 주 생성물이 된다.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고, 자, B번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액시얼이 돼야 되겠죠. 역시 여기 액시얼이 돼야 돼. 근데 여기 탄소 쪽의 수소는 지금 이런 배양을 가지고 있어요. 시스 형태야. 트랜스 형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액시얼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얘가 액시얼일 때 얘가 액시얼이고 얘가 이쿼터리얼 적도건 양이에요. 그래서 트랜스 이축 방향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존재하는 수소, 얘가 액시얼이거든. 이 수소를 이용해서 제거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취업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여기 수소를 이용해서 제거 반응이 일어나니까 자, 요게 주생성물로 얻어진다.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E2 제거 반응에 의해서 알카인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알카인.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생성물이 뭐였어요? 알켄이었잖아요. 그쵸? 할로전 알킬로 화합물로부터 한 번의 제거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탄소탄소 유진결합이 생성이 되면서 알켄이 만들어졌지. 그럼 만약에 제거 반응이 2번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은 파이 결합이 2개가 만들어지겠죠. 그쵸? 동일한 메커니즘이 진행되느라고 보면은 파이 결합이 2개가 만들어져. 그러면 3중 결합 화합물이 만들어지잖아. 그게 뭐냐면 알카인인 거잖아요. 그쵸?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이시날 인접한 위치에 이 할로전 화합물, 여기 인접한 위치에 할로전이 2개가 결합되어 있어. 그럼 여기서 한 번의 제거 반응이 일어나면은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 번 더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얘가 제거가 되고 이렇게 다중결합 만들고 끊어지고 파이결합 만드는 거죠. 이렇게 알카인이. 그 다음에 제미날 같은 탄소 원자에 할로전 2개가 결합되어 있어도 똑같이 제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수소가 공격받고 파이결합 만들고 끊어지고 이러면서 알카인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거 반응이 2번 일어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조금 특징을 보면은 같은 자리 또는 이웃 자리 이 할로전 화합이 모두 알카인 합성을 위한 반응 기질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바이닐 할라이드를 생성하는 첫 번째 반응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금까지 배웠던 첫 번째 제거 반응이에요. 제거 반응. 보통 얘는 E2 제거 반응으로 진행돼요. E2 제거 반응. 강염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바이닐 할라이드라고 얘기하잖아요. 탄소탄소 유진결합이 할로전에 직접 결합되어 있는 거 바이닐 할라이드. 그래서 바이닐 할라이드가 생성되는 첫 번째 제거 반응은 굉장히 빠르고 잘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진행되지 않는 단계는 여기 바이닐 할라이드로부터 알카인을 생성하는 두 번째 제거 반응. 그거는 조금 반응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알카인을 생성하는 두 번째 반응의 경우에는 반응 속도가 느리며 강염기를 필요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재상에서 fused OH라고 되어 있는데, fused KOH죠. fused KOH인데, 이게 굉장히 고농도의 그냥 KOH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농도의 염기도가 큰 이제 KOH, 하이드록사이드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됐고, 이거보다는 이제 요거, 소듐 하이드라이드, NaNH2라고 하는 화학적, 요게 소듐 하이드라이드라고 부르거든요. 죄송해요. 소듐 아마이드지. 소듐 아마이드. NaNH2 소듐 아마이드. 소듐 아마이드를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어떤 염기를 쓰든지 잘 일어나는 데 비해서 두 번째 단계, 바이닐 할라이드로부터 알카인을 생성하는 단계는 이렇게 이제 강염기들, 특히나 요거, 소듐 아마이드를 제일 많이 쓴다.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E2 반응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E2 반응도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습 잘 해두셔야 되고, 특히나 입체적인 것들, 그리고 그 고리 형태에서 제거 반응이 일어날 때 필요한 기하 구조, 그거와 관련해서도 문제 많이 나오니까 복습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